네, 오늘부터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득령 155조 1항부터 25항까지 있는데 이 주택가 세금 요 책자 국세청에서 이 테마별로 엮여가지고 이제 순서를 짰으니까 저도 그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건 다 알죠. 종전주택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시 비과세. 그래서 1, 2, 3 보통 이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이고 요거 이제 과거에 이제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는 뭐 3년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주택 양도 기간 예외해가지고 종전의 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야 하나 뭐 요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경과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이제 그 내용인데 이 3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인데 이 양도 기한 예외 사유는 이 소득령 155조 제18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한 경우, 법원에 경매 신청한 경우, 국증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소송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서 팔아도 뭐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엔 공공기관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령 155에 이거 16항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용을 보시면 이 종전주택을 수도권에서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속한 이 1세대가 이 그 법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시 또는 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신규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종전주택을 양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 주겠다. 그리고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요건도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 155의 2, 소득령 155의 3항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취득하고 이 부득이하게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155조의 2항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속주택의 정의입니다.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의 정의인데 이 상속주택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 사업 등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사망 당시 2개 이상 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 봉용하기 위해 세대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그래서 일반 보면은 이 상속주택의 범위를 보시면 이게 다음에 이겁니다. 다음의 순위. 그래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 다음이 만약에 같으면 그 다음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그 다음에도 판정이 안 되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피상속인이. 그 다음에 안 되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그 다음에도 판단이 안 되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런 식으로 상속주택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의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해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일반 주택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득령 155조의 2항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 존속을 동거 봉용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다가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피상속인이 2주택자였습니다. A주택 취득하고 B주택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C주택 취득한 상태에서 동고봉양 학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게 됐고 상속인이 C주택, 이거 취득이 아니라 양도, C주택 양도하게 되면 이 소득령 155조 2항 단서 조항 보시면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상속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동거 봉양 학가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화 사례 제가 하나만 더 살펴볼 건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요거는 다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서면 2015 부동산 2192 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했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B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C주택을 다시 또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 A주택 양도 비과세 되냐? 그래서 만약 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된다는 겁니다. 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B주택이 중간에 이렇게 껴도 이건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 1년이 지난 후 C주택을 구매했고 3년 이내 양도를 했다면 중간에 이렇게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서 B주택 취득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의 범위 여기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소득령 155의 사망입니다. 요게 이제 155의 2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55의 사망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는데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소유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 내용도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1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때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같으면 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둘 다 거주하면 최연장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예시를 보면 상속인이 A주택 취득하고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고 B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지분을 상속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상속인이. 그러면 상속인 A는 이제 155조 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155조 2항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유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155조 3항에 따라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항이랑 3항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변동시 소유자 판정 요것도 이제 하나 보시면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이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근데 이렇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일부 증여를 통해서 이제 지분이 약간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안 바뀐다. 그 내용인 거고 요거와는 약간 다른 내용이 요거 아래 겁니다. 여기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그 사람의 원래 소유주택을 안 보는데 만약에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해서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사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55조 2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155조 2항으로 가서 상속주택이 중간에 끼면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상속주택 소득령 155조 7항 1호 이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개씩 보유하고 있을 때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그래서 농어촌 상속주택이란 보시면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수도권 밖 지역 중 읍지역,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상속인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돼서 취득하고 그리고 일반 주택을 취득했는데 요거 두 개는 취득 시기는 서로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 소득령 155조 7항 1호에 의해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 A를 상속받고 일반 주택 B도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상속받아도 154조 1항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 예규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지금 계속 상속주택 관련된 내용들이죠. 상속받은 주택을 협우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령 155조 19항.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민법 1009조 1010호에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민법 요 내용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국세부가의 제척기간 내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라서 등기 전에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 받았다가 다시 등기 후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익에 대해서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이제 상속은 끝났고 소득령 155조의 4항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택 A를 취득하고 자녀가, 여기 이 내용으로 보시죠. 이제 부모가 주택 A 취득하고 자녀가 주택 B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게 되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의 범위는 뭐냐?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 중증 질환자 등 이 대상자로 등록돼 있으면 역시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 범위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 155조 5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 주택 A 취득했고 여자 주택 B 취득했고 혼인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내 주택 A 또는 먼저 양도한 주택, 그래서 155조 5항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요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방이 주택 A를 보유하고 다른 상대방이 조합원 입주권 B를 보유합니다. 이 상태에서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하게 되면 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한 날로부터 이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완공 후 2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택 상태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혼인도 이거 10년으로 지금 집행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현재 2025년 10월 7일 시점으로 찾아봐도 아직 집행 기준이 업데이트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5년, 동거봉양 10년인데 둘 다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0년 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준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혼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이 해석이 있는데, 혼인 당시 재건축 위에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결론 된다인데, 저는 약간 여기 지금 여기 헷갈리는 게, 여기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으로 완공된 후 2년 보유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비과세인데, 여기는 지금 보유 요건 안 써 있습니다. 이거 찾아봐도 1주택을 재건축하기에 멸실한 상태에서 하나는 멸실된 상태고 1주택을 보유한 자랑 이렇게 혼인을 하면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완공 후 2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조심스럽게 2년 보유 후 해야지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제가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령 155조 8항.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자, 주택 A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득이한 사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약,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폭으로 인한 전학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고 수도권 밖으로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A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게 155조 8항의 내용인데,
근데 이 법령 해석 여기에는 이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비를 이렇게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주택 A를 양도해도 이 A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데 만약에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양도하면은 이 혜택을 주겠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명확히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